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하게 부족한 2%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때 너무 자기소개가 길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짧게 오늘은 좀 간단하게 2%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통깨 같이 해주실 너도 부족해 유프로님 모시고 신튀겠다. 신튀겠다. 시작하겠습니다. 소리를 지르니. 유현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배경화면 어떠신가요, 프로님? 예, 재밌네요. 이게 오늘 뭐 도스태핑 얘기인데 어쨌든 시의성 있는 거라서 오늘 딱 좀 들어야지 따끈따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빨리 준비를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빨리 준비한 만큼 오늘 주제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그 배경화면도 오늘 도어 스태핑 기자, 뭐 다른 말로는 뭐 약식 기자 간담회 뭐 이렇게라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해요. 한번 놀아보시죠. 네, 이틀 전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저 역시도 이제 뭐 신문 방송학 전공을 하면서도 되게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도어 스태핑이 뭐 허물없는 소통, 뭐 격식 없는 기자회견, 뭐 나날이 출근하시는 대통령의 이미지도 만들어줬고 되게 너무 좋은 취지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과 더 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약식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중단이 됐어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 뭐 취지에 대해서 이게 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 용산 시대를 연 것도 그렇고 또 청와대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신선했죠. 그리고 100일 정도 됐을 때 이제 뭐 그 대통령도 밝혔듯이 주변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한다. 이거 뭐 지지율 깎아먹는다. 그런데도 의지를 밝히셔가지고 이제 계속 한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60번이 넘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그 취임하시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아마 시작된 걸로 아는데 이게 60몇 번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쨌든 멈추는 거는 조금 뭐랄까 이래저래 뭐 상황이야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이죠. 소통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이 도어 스태핑을 위해서 일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이해는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도어 스태핑이라는 단어를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뭐 도어 스탬핑이다 이래서 뭐 출근할 때 도장 찍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 뭐 외래어처럼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서양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주실 겸 요 배경도 좀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실까요?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게 그 제가 외국인 분들한테도 좀 물어봤는데 이게 약간 콩글리시긴 해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만든 건데 생각해 보면 뭐 여기저기서 이제 그 외국 화면 보면 누가 진짜로 이렇게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더 조금 일반적이었던 건 뭐냐면 집이나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제 머무는 곳이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취재를 하고 싶은데 문을 안 열어준다거나 뭐 이게 소위 말해서 그 기자님들이 얘기하는 그 뻗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누군가 이렇게 딱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느닷없이 이제 뭔가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 해가지고 뭐뭐에 대답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영화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이 출근길 약식문담이라고 하는 건 약간 뭐랄까 변형된 형태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매일 만나겠다. 그리고 뭐 가감없이 하겠다. 뭐 대본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선하기도 해서 기대도 많이 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중단이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 생각해 보면 출근하는 대통령 혹은 뭐 출근하는 수상 제가 알기로는 없었죠.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특이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출근길에 만나서 이렇게 몇 개 얘기하고 막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영상이 또 이렇게 공식 그 사이트에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래서 잘만 됐으면 이게 진짜 아까도 무슨 언론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화 된다. 그러니까 잘 됐으면 정말 좋죠. 정말 좋은데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게 이제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콩글리시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 와서 뭐 어쨌든 안정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진 그런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뭐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외래어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먼저 가지고 왔는데 미국 대통령 사례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외국도 이제 여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왔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보면은 그 백악관에서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헬기를 타고 왔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서 거기서 이렇게 쓴 다음에 쭉 해서 자기 집무실로 가다가 이렇게 뭔가 물론 이렇게 라인이 좀 있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막 인사를 한다든가 뭐 그게 트럼프 때도 있었고 바이든도 보이고 전통적으로 그 뭐 대통령 뭐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럼 그거 아주 그냥 짧은 시간이죠. 굉장히 짧은 시간.
근데 이제 저기서부터 좀 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가만 생각해 보면 행정부의 수반이 기자들을 만나서 뭘 얘기를 하잖아요. 심각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TPO예요, 사실은. 근데 물론 뭐 저도 미국에서 조금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이 약간 뭐랄까 이게 나쁘게 말하면 약간 뻘소리 막 이런 건데 그냥 이렇게 뭐 인사도 하고 막 이런 좀 거 있잖아요. 그냥 캐주얼한 토크 이런 거를 하는 자리가 딱 맞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심각병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분을 만나도 약간 진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일상화되면서 기자들한테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 그거긴 하겠지만 아마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진지하게 또 대답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미국은 약간 뭐랄까 이제 그 약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영혼 없는 인사도 하잖아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막 이러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약간 미국 문화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약간 변형이 됐는데 부정적으로 변형이 좀 되고 효과적이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됐던 게 있어서 여기 이제 그 화면에 보시면 이제 조 바이든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어떠한 질문.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좀 보면 그러니까 사안은 굉장히 심각해도 철저히 이걸 웃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 정치인의 미소랄까? 그러니까 근데 그 자리는 이제 그런 자리라 이거죠. 그런 자리라 이건데 그 자리를 잘 활용한 사례가 이제 이런 사례인 거고 우리나라는 약간 조금 다른 어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방송에 나온 것처럼 뭐 좋은 기자가 되려면 부정적 견해를 갖춰야 해요.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뼈 있는 말이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뼈 있는 말을 너무 뼈 있게 앞으로 막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 좀 그런 우리나라 이제 뭐랄까 국민적인 어떤 정서 이런 것들도 좀 상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은 이 여기서 좀 느꼈던 게 그 사과하는 주체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과하는 주체가 이제 대통령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소통적인 부분이 되게 활성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소통의 그렇죠. 주체.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소통은 우리도 막 배우지만 이렇게 그 뭐랄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티키타카인 거고 그다음에 더 사실 리얼하게 얘기하면 소통은 99%가 남의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중에서도 듣기 싫은 얘기 듣고 근데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거 보면은 항상 이제 약간 구설에 올랐던 게 본인한테 약간 뭐 기분 나쁘거나 뭐 사실 기자가 좋은 얘기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김치찌개 끓여주세요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거슬린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좀 공격하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여기 보면은 글쎄 뭐 속마음으로야 공격하고 싶다 뭐 그렇더라도 사과도 한다거나 그걸 받아친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어 스태핑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타운홀 미팅이라고 있어요. 타운홀 미팅은 대통령이나 누군가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주변에서 쫙 둘러해가지고 무슨 얘기든지 다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보통 이제 그거 막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 막 오바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오바마는 항상 이렇게 막 영상에 이렇게 보면 진짜 타운홀 미팅처럼 그 사람 혼자 있고 뭐든지 얘기해봐 내가 다 대답해주겠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또 하나가 애티튜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애티튜드 그 내용과 관련돼서야 뭐 대통령이 준비했겠죠. 그리고 참모들이 또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 애티튜드는 본인이 느끼고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신 게 아닌가. 근데 생각해 보면은 좀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20몇 년 동안 이제 뭐 검찰에 계셨고 그러면 검찰에 아침에 출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한테 적대적인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제 경례하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청사에 들어오셔서 집무실로 가시고 뭐 이랬을 때 그 동료 만나고 선배 만나고 후배 만나고 그랬을 때 누가 적대적이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마 거의 한 번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아마 그렇게 그냥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뭐 직장 생활 그렇게 오래 만약에 했으면 그냥 그거를 그냥 떠올렸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기자들이 있는데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철저하게 좀 생각하고 계산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맞는 어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거는 2020년 때 이제 코로나 한창 유행하던 시절 때 기억난다. 예, 일본 총리의 도스태핑 현장인데요. 그 약간 제 생각에는 요즘 비슷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동양권과 서양권의 약간 문화적 차이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 약간은 다르지만 이게 도어 스태핑과 관련된 그런 TPO는 어느 국가든지 다 좀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디 지나가다가 여기를 서서 인터뷰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그게 지금 이제 수상도 그렇고 뭐 예전에 수상도 그렇고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 저도 기억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일본이 뭐 올림픽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주장하고 막 그러면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성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거기에 뭐 무슨 뭐 아베 마스크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막 그래서 기자들이 기분이 안 좋았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를 보면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그런 상황에서 일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지. 여기가 미국이야 그러면서 말이야. 그 대통령한테 어떠어떠한 걸 갖추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우리 애한테 보이지 않는 하이라키, 유교 문화 이런 거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랑 어쨌든 문화권으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저렇게 지금 보면 아베 뒤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 단어 들었으면은 이거 정말 저는 일본 말에서 몰랐는데 도망가지 마세요라는 말을 썼을지 그러니까 이거 정말 몰랐어요. 뭐 참 난리 날 것 같은데 그게 이게 아마 외쳐졌을 거야. 뭐 나이데 고사사이 뭐 이랬을 거야. 근데 저게 도망이라는 단어까지 저렇게 썼구나 저는 몰랐는데 근데 만약에 저 단어까지 썼으면 진짜 우리 이틀 전에 난리 났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건 뭐 슬리퍼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분이 얘기하더라. 홍준표 대구시장님도 얘기하고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던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었던 거야. 이 만만한 게 그러니까 매일 이 아침마다.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진짜 만만한 게 아니고 나도 그에 생각했고 그다음에 나도 어딘가 글을 썼었는데 절대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계산돼야 되고 참모들도 긴장해야 되고 어찌 보면은 진짜 뭐 한두 명 붙어가지고 이게 해결할 게 아니라 그 TPO가 진짜 그 일종의 미디어잖아요. 미디어를 하나 만든 거야 사실은. 근데 그 미디어가 얼마나 어려운 미디어였는지를 대통령실에서 알았었어야 돼. 그리고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해줬어야지. 이거 진짜 만만한 거 아닙니다. 이거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만약에 준비하셨으면 이거 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했는데 안 들으신 건지 아니면은 이게 참 회로를 바꾼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튼 그런 것들 이게 참 일본도 사실 저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일본도 때로는 보면은 뭐 우리랑 비슷한 명도 없잖아 있지만 하이라키 그다음에 보스 문화 뭐 그다음에 약간 예의 이런 거 굉장히 따지는 곳이잖아요. 근데도 저렇게 되는 거 보면은 도어 스태핑이라는 곳에서는 특히나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TPO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야 되고 누군가는 잡아야 되고 누군가 물어봐야 되고 누군가는 거슬리고 만약 그러면은 당연히 등 뒤에다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이래저래 아무튼 다음에 만약에 재개된다면 뭐 뒤에 가서 우리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래저래 잘 오늘 좀 말씀드린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보니까 일본 신문 뭐 노동조합 뭐 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기자가 다양한 각도의 질문을 하고 견해를 묻는 건 통치자의 일방적인 선전을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 이게 뭐 일본에서 뭐 배운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뭐 또 조금 배울 건 배워야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핵심이 좀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선전과 소통의 두 개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선전이 이제 저 프로포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선전은 진짜 일방이에요. 일방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전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걸 선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소통은. 소통은 그게 아니라 티키타카라는 얘기는 최소한 저쪽에서 오 물어보고 내가 오 대답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겠지만 그 한동안 약간 그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막 이렇게 얘기되고 막 그랬을 때 대통령실에서 바꾼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모두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발언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야 대통령이. 그래서 보면은 뭐 전체 한 5분 하면 그 중에서 뭐 한 2분 몇십 초를 막 대통령이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약간 소통보다는 선전에 가까운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알 권리라든가 언론 그다음에 뭐 기자들 앞에 섰으면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상당히 결여된 어떤 그런 거다. 그러니까 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게 어떤 미디어인지를
이제 우리가 지금 미디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딱 있잖아요. 무슨 어떤 미디어니까 내가 생활 뭐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목적은 어떻게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회로가 탁탁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막 KBS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유튜브에 나온 사람은 바로 막 말 조금 이상해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영악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그 소통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어떤 점이 좀 삐걱거렸고 좀 어떤 점이 아쉬웠던 게 있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의 그 미디어와 관련돼서 약간 선수가 없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라 그랬을 때 우리가 미디어 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디어 믹스는 뭐냐면 그 소통에 아주 뭐 정확한 목적은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중과의 뭐 거리가 좁혀지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만약에 했다면 이게 여러 가지 미디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냥 언론인 출신이 막 홍보수석하고 이런 것들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홍보란 건 큰 개념이고 그 밑에 사실 언론이 있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약간 이거를 전체적으로 뭐랄까 이거를 좀 뭐랄까 컨트롤하는 그 CCO라고 하죠. 치프 커뮤니케이션 오피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이 핸들링하는 미디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어 스태핑이었던 거야. 그러면 도어 스태핑이 그 중에 하나가 미디어다. 그럼 그 미디어의 성격에 맞게 디자인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쉬웠던 점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저는 언젠가부터 저 레드 카펫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저게 약간 별건 아닌데 대통령실 안에서 도어 스태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보여준 상징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부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은 뭐 이게 굉장히 부담 없는 자리여야 되잖아요. 마치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하고 뭐 밥 먹었어? 뭐 하고 약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뼈 있는 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근데 저기다가 빨간 뭐 레드카펫 해놓으면 저희가 무슨 깐느야 뭐야 그러니까 저게 대통령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미장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뭐 주변 경로라고 그러는데 주변 경로 때문에 저거 그 이제 말하는 사람은 영향 받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저 이렇게 동선도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보안 때문에 그랬겠지만 저것도 약간 부담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대통령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무슨 레드카펫 깔고 어디 가는 거예요. 등장하는 게. 근데 이게 보면 아무리 강심장이라 해도 조금 떨릴 수밖에 없거든. 긴장되고. 그러면 경직되면 바른 말 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있는 말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놀지를 못하는 거야. 약간 플레이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저기 들어오는 순간에 뭐랄까 소통은 사실 기본적으로 헤게모니가 어디 있느냐 그 심리적 헤게모니가 어디 있느냐가 좌우하거든요. 근데 저기서 심리적 헤게모니를 뺏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그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략을 바꿨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그 반응이 좀 안 좋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모두 발언 길게 한 거 이거는 소통 안 하겠다라는 거랑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자들이 두세 질문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말은 안 했겠지만 기자들도 약간 부글부글했을 거야 그때부터. 아니 아침부터 내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쓰레빠 신고 말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일정 부분 난 그것도 이해가 돼. 이게 보면 계속해서 무슨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면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기자실이 어디 요쪽인가 어디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계속 기사 쓰고 대기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대통령 오면은 사실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또 올라가시고 막 그러면 거기서 다시 구두 바꿔 신고 막 이게 여기 그 카메라 보면은 잘은 모르지만 그 스레빠를 신은 분이 이기주 기자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게 카메라에 안 잡혔을 뿐이지 편한 신발을 신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모두 발언이 조금 뭐랄까 그게 이제 처음에 약간 기자들의 질문을 막으려는 그런 포석이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물리적인 총량을 줄이는 게 낫어. 이거를 앞에 막 한 3, 4분 이렇게 막 이걸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뭐 했을 때는 이제 그 모두 발언하고 그냥 올라가고 또 뭐 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가만 생각해 보면 60몇 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어 스태핑. 근데 그게 처음에 10번, 그다음 10번 이렇게 가면 계속해서 대통령의 헤게모니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밀리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뻥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란 게 나쁘게 내가 막 소리 질러가지고 헤게모니를 잡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약간 지금 우리 하는 소통은 내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어. 그렇잖아. 2%가 지금 어쨌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내가 헤게모니가 없더라고 하면 내가 쭈뼛거리고 내가 얘기 못하고 내가 시청자들한테 할 얘기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조금 아쉬웠고 지금 이제 방점을 찍은 건 뭐냐면 벽을 쌓았다. 앞으로 이걸 설치될 어떻게 해야 거라고 되느냐. 하죠. 이 설치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설치되면 이제 안 보인다 뭐 이러는 건데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 뭐 동선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뭐 그 공개되지 않은 일정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냥 내 기억으로는 벽을 쌓아서 항상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벽을 쌓은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고. 이게 보면은 그렇잖아. 벽을 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벽을 쌓는 사람들이 손해 보게 돼 있어. 그렇잖아. 벽을 쌓는다는 얘기는 글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약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저게 과연 좋은 아이디어일까? 어떤 감정인지 대충은 기억 뭐 이렇게 짐작은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자, 이제 마무리해 볼 건데요. 지금 뒤에 저희 다양한 영혼들이 있는데 영혼 있는 소통을 원하시는 기자님들이십니다. 저는 이 비유는 참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은유법을 쓴다면 대통령이 만약에 저렇게 약간 영혼도 좀 이렇게 뭐 획일화돼 있고 저렇게 만약에 기자가 서 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본인이 생각했던 그 5분에 있어서 질문을 많이 못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 설령 그런 기자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렇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굉장히 뭐랄까 지금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모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어떤 객체들이 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커뮤니케이션에서 특히 매스 커뮤니케이션도 그런 얘기합니다만 가장 좋은 매스 커뮤이 뭘까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나 누구나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건 매스예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프라이빗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아, 저거 내 얘기야. 소중하네. 그러면은 최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짧은 시간이지만 뭐 우리 보면은 대통령이 또 아이 컨택에 그렇게 능한 분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무튼 굉장히 주변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인한테 익숙하지 않더라도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려면 도어 스태핑의 문법을 익혀라. 도어 스태핑의 문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캐주얼한 토크 하지만 뼈 있는 토크 그다음에 절대로 화내면 안 되고 100% 폴리티컬리 라이트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말한 포커페이스도 중요한 거야. 그게 약간 예의에서는 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마음가짐. 물론 나도 만약에 그냥 뭐 어디 딴 데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뭐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뭐 기자들을 만나세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긴 그렇지만 않다는 거야. 그렇지만 않고 전략적으로 말한다면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어 스태핑의 문법을 반드시 익혀라. 그리고 주변 참모들 제대로 좀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방식을 좀 공부를 하고 이곳이 어떤 미디어인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미디어란 말이에요. 이 미디어를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대통령한테 좀 조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뭐 살아 숨쉬는 티키타카 어떤 릴레이션십 이런 게 도어 스태핑인 거니까 만약 재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뭐 첫 번째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다면 두 번째 어떤 그 버전업된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원칙을 좀 잘 지켜서 진행이 돼야 보는 사람도 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대통령이 앞에 섰을 때는 아마 제가 상상해 보면 그 앞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서 있겠죠. 자, 그 30명 뒤에는 5천만이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도스태핑에서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거기에 있는 몇십 명만 날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화법도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존댓말도 달라지고요. 다 달라집니다. 그 30명 뒤에는 5천만 원이래. 5천만 명이 도끼 눈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아마 여러 가지가 아마 좀 그냥 떠오르시지 않을까. 어쨌든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언젠간 재개될 건데요. 국민들 5천만의 국민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대표에서 있는 30여 분의 기자분들과 원활한 소통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바랍니다. 네. 예, 다시 보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도 유튜브로 또 다시 뵈야죠. 그래야죠. 뭘 하겠어요. 오늘도 유프로님 너도 부족해 유프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하고요. 또 튀기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